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시고요. 일주일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 날은 이제 지수가 하루에 10%씩 넘게 빠져가지고 굉장히 혼란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번 주는 편안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 월요일 날 패닉 아니 패닉 중에 패닉이었죠. 근데 지금 그 이후로 미국 증시, 우리나라 증시, 일본 증시 다 잘 오르고 있어서 그거 한번 체크해드리고, 내일이 이제 광복절 공휴일이라서 하루 쉬는데 그 사이에 이제 뭘 좀 매집을 해놓는 게 좋을지, 어떤 테마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장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테마주도 움직인 걸 좀 봤는데 지금은 바이오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바이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코로나. 왜 이쪽을 자꾸 강조를 하는지 이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이 이쪽에 계속 쏠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돈이 나가진 않고 이쪽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또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내일 공휴일이라서 약간 좀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방송 길게 안 할게요. 네, 핵심만 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일단은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의 이제 증시 쭉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미국 증시 보시면 다우지수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 날이 여기입니다. 요거죠? 자, 이때 급락 나오고 나서 그 당시에 미국은 한 2~3%밖에 안 빠졌어요. 그죠? 어쨌든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다우지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 보시면 여기 시초가가 마이너스 6%였죠. 그죠? 끝날 때는 감아 올리긴 했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회복을 했고요. 그죠? 네. 예, 다 지난주 금요일 날 빠진 것까지 다 회복이 됐습니다. 네. 보이시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또 3대 지수 중에 하나가 S&P 500 지수인데 여기도 보시죠. 자, S&P 500 지수도 지금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죠. 그죠? 네. 그리고 엔비디아 얘기 따로 안 해드릴 텐데, 엔비디아라는 주식도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전고점을 또 돌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올라와 줬고, 회복은 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일본 증시를 봐야죠. 일본 증시가 엔캐리, 청산 그런 얘기 나와서 쭉 했는데, 어쨌든 여기도 이제 월요일날 폭락 엄청나게 했죠. 그죠? 그거를 사실은 그 다음날 거의 다 메꿨어요.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계속 꾸준하게 올라와서 여기도 상당히 많이 회복을 시켰죠. 네, 다 회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대만 증시도 이제 우리나라랑 많이 빠졌는데, 대만 보시죠. 여기도 지난주 월요일날 하락했던 거 그 이상으로 올라와서 많이 회복을 시켜놨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지수도 회복이 많이 됐죠. 이 정도 많이 한 거예요. 네. 근데 왠지 쟤네들보다 우리나라가 좀 덜 오른 느낌이시죠? 그렇죠? 지수를 봐도, 그죠? 이게 왜 그러냐면 대형주 위주로 세게 올라온 게 아니라 개별주들도 좀 올라오고 대형주로 좀 천천히 올라와서 좀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프랑스 이쪽은 애초에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나마도 좀 회복을 시켜놨고. 네. 그래서 이쪽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결론은 뭐냐면, 지난주 월요일날 무슨 미국의 경기 침체 그런 얘기 하면서 폭락을 시켜놓고 막 그랬는데, 그 이후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나쁘지가 않고 오히려 좋게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보다 PPI가 지금 먼저, 생산자 물가지수가 먼저 발표가 됐는데,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이제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 또한 이제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까지 잘 끝났고,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보셔야죠. SK 하이닉스가 여기도 많이 올라왔죠. 아까 그 미국의 나스닥 지수 올라오듯이, 그죠? 빠르게 쭉 감아 올렸어요. 근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어디가 가장 강한 저항이냐면, 이건 아마 맞을 거예요. 여기 요 부분이에요.
여기가 좀 강력한 저항이지 않을까. 가격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날 종가 부분이거든요. 19만 3천 원입니다. 여기가 19만 원 전후가 강력한 저항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강하게 이제 개파락을 하면서 폭락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이게 지지난주 금요일이에요. 월요일날 폭락 나오기 전에 이미 여기 폭락했었잖아요. 이때 SK하이닉스가 10% 빠졌어요. 이건 월요일날이 아니에요. 지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그때 그래갖고 금요일날 증시 박살내놨지. 얘가 주범이었거든요. 그때 개파락을 했는데 개파락을 시작한 자리가 19만 3천 원이에요. 오늘은 종가가 18만 6천 원이고, 그러니까 19만 3천 원 거기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입니다. 그래서 정말 센 힘이 아닌 이상은 통상 여기서 꺾입니다. 꺾인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거니까 거기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뚫을 수도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그냥 힘이 좋으면 뚫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정말 힘이 세야 돼요. 근데 힘이 부족하면 거의 여기서 꺾입니다. 그러면 SK하이닉스가 떨어지면 지수 폭락해서 또 조정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돈이 다른 쪽으로 또 흘러가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돈은 돌고 도니까, 그죠? 그동안에 삼성전자도 지금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보다는 낙폭이 적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더 세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삼성전자는 어디쯤에 올라오면 걸리겠어요? 대충 8만원. 지금 7만 7천 원인데 8만원 정도 올라오면은 저점 대비 한 15% 정도 오르는 거거든요. 대충 8만원 돌파하면. 네. 그러면은 여기 갭도 있고 그다음 여기 갭도 있고, 그래서 8만원 초반에서 아마 좀 단기 저항이 걸릴 수 있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아셨죠? 이쪽 다음부터 열심히 올라오고 있어요. 저점 대비 한 10% 올라왔다. 네. 딱 10% 올라왔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점 대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지금 대형주들은 잠깐 보실까요? 전기차하고 2차전지 이쪽 빼고는 대형주들은 크게 등락이 없어요. 크게 망가진 게 없다는 뜻인데 보여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 순서대로 볼까요? 아니면 그래 상위 순서대로 보죠. 왜냐면 업종 대표주들 위주로 보면 되니까. 삼성전자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그냥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쉬워요. 선을 이렇게 그으면 돼요. 위에는 비슷하게 이렇게 그으면 돼요. 이게 뭐예요? 추세선. 영어로 얘기할 때는 채널이란 뜻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사면 돼요. 여기를 기준으로 선을 이었거든요. 자, 여기까지 오면은 산다 안 산다? 사는 거죠. 근데 여기를 살짝 깼다? 그러면 더 싸게 더 싼 거니까 확 사야지. 여기 오면은 파는 자리고, 실제로 저희 방에서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팔아드렸고요. 여기서 매수했다가 여기서 팔아드렸어요. 그러면 최근에 여기에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저희 방에서 삼성전자 정말 매매 제대로 하거든요. 맞잖아요.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 팔고. 지금은 샀을까 안 샀을까? 네.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여기서도 샀었어요. 요즘에는 개별주 테마주보다 대형주가 더 쉬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수익 나는 재미가 좀 대형주 쪽이 재미가 좀 덜 없다 보니까 개별주 테마주 위주로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 좀 체크해 보죠. 아까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거는 볼 필요가 없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신고가 52주 신고가 내놓고 사상 최고가 내기 전에 잠깐 숨고르기 하고 있고요. 나빠 보이지 않죠? 현대차는 일단은 떨어질 만큼은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대충 30만 원이거든요. 여기는 한 1만 원대까지 떨어졌어요.
우리 대충 계산하면 고점 대비 한 30% 떨어졌죠. 그러면 할 만큼 한 거예요. 뭐를? 가격 조정을 할 만큼 했다. 그러면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횡보 조정을 좀 받겠죠. 앞에서 많이 갔으니까. 연초에 가격이 18만원이었고요 30만원까지 올랐으니까 주가 상승이 꽤 많이 올라온 거죠. 60% 이상 올라온 거니까. 맞죠? 불과 6개월 만에 60% 이상 올라왔어요. 그러면 좀 쉬어야지. 그렇게 보죠. 여기 정상적인 조정이다. 그죠? 기아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고, 세게 저기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신한지주, 은행주들인데, 여기는 뭐, 악고점 돌파하고 살포시 누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게 은행주들이 떨어질 때, 미국의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이제 은행주들이 급락했거든요. 언제? 8월 5일 전후로 폭락할 때. 그때 그래서 은행주들이 같이 떨어졌던 거예요. 왜냐면 경기 침체라고 하니까. 근데 경기 침체가 아니래요. 말이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은행주들은 뭐 여전히 괜찮고요. 현대중공업이죠. 이거 뭐예요? 조선주, 기계, 조선주 어때? 멀쩡하잖아요. 삼성생명 오늘 마이너스 6% 떨어지긴 했지만 뭐 추세에 큰 문제 있나요? 없어요. 괜찮아요.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건. 네. 여기는 카카오는 또 저기 고객 정보 또 저기 중국의 알리페이한테 제공해갖고 좀 난리가 났죠. 카카오페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참 답답하죠. 삼성화재 오늘 6% 떨어지긴 했지만 추세가 크게 바뀐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주, 금융주들은 괜찮아요. 메리츠 금융주주 좋죠. 네. 그 다음에 여기 한국조선이에요. 조선주죠. 저번에 월요일날 급락했던 거 바로 올려놨죠. 맞죠?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그 지수 이렇게 끌어올렸던 대형주들은 대부분 멀쩡합니다. 네이버, 카카오, 2차전지 쪽은 거기는 계속 힘들어 했으니까 거기는 볼 게 없고. 그래서 멀쩡해요. 대신에 지금 세게 올라오진 않았어요. 그냥 현상 유지 잘하고 있는 거지. 네. 그 지수가 그래서 미국이랑 일본에 비해서 좀 덜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냐면 지수가 급락했다고 해서 대형주만 반등 나올 때 대형주 위주로 반등이 세게 나오면 중소형주 위주로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상처받으세요. 왜? 내 건 안 가니까. 여러분들 대형주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쵸? 네. 중소형주 위주로 들고 있는데 대형주가 안 간다? 기분 안 좋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수 안 올라온다고 징징거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요렇고 말 나온 김에 대형주, 자 이게 코스피 대형주 잘 회복이 됐죠. 코스피 중형주 더 잘 회복이 됐고, 코스피 소형주 계속 올라가요. 다 메꿨어요. 아주 잘 회복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보다 이제 평균 이하인 종목들이 있는데 종목에 따라서 이제 다 올라와요. 모든 종목이 반등 나올 때 다 수백 개 종목이 한꺼번에 올라오지는 않아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고 3순위가 있는데 결국엔 거의 다 올라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주 얘기를 해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제 테마주 이렇게 쭉 봤는데 오늘 그 반등이 좀 세게 나온 테마주는 반도체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리튬 이쪽, 어제 얘기해드렸던 전기차 화재 방지 그쪽 테마도 있지만 전기차, 리튬 뭐 이런 것도 좀 올라. 그리고 코로나인데 종목을 지금 시간상 다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근데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아실 거예요. 반도체하고 전기차, 리튬 쪽은 반등이 세게 나오고 있지만 제가 그쪽은 좀 피하시라고 얘기를 자꾸 해드리죠. 왜냐면은 엄청나게 많이 떨어져서 반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반드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주식을 하면서 저도 20년 이상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전문가 말고 주식을 이렇게 V자로 바로 올라오는 경우는 머릿속에 별로 없어요. 정말 별로 없어요. 옛날에 뷰옥스라고 있는데, 뷰옥스 옛날에 이랬던 적은 있어요. 코로나 때는 이런 걸 많이 봤죠.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차트인데요. 보시면 잘 가다가 갑자기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푹 팠다가 바로 올라온 경험이 있어요. 코로나 때는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월요일, 지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지난주 월요일에 이틀 좀 빠진 거지. 근데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온 건데, 옛날에 제가 한 10년 전에 전문가 할 때, 그때 이 종목을 여기서 추천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중기, 그때는 스윙보다는 이제 중기를 많이 했거든요. 중기는 이제 종목 한 2, 3개월 정도 들고 갈 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단기나 스윙 위주로 해드리는데 그때는 중기 이런 걸 많이 했거든요. 그때 지금보다 장이 좋았어요. 그래서 수익은 50%, 100%짜리가 많이 나왔죠. 50%, 100% 수익 나는데 2, 3개월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일주일 만에 끝나는 경우도 가끔씩 있었지만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쭉 깔아는 만원 초반에 샀는데 8,000원까지 간 7,000원대까지 얼마나 당황스럽게 했어요. 그죠? 근데 보니까 신용 그냥 죽이려고 끌어내린 거예요. 응? 쫙 30% 이상. 그러다가 나중에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올라가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은 있어요. 여러분들이 차트 배우기로는 이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 매물대도 있고, 여기 전고점도 있고, 여기 대량거래 터지니 막 여기도 있고, 다 걸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무정차 통과하듯이 지하철 역사에 불이 나면은 그 지하철이 안 쓰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거기다 승객을 내려주면 위험하니까 그냥 가더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얘네들을 신용 쓴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고 나서 클리어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가요.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을 쓰시면 세력들의 타겟이 돼요. 타겟. 제거 대상 1순위. 이랬던 적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은 이렇게 안 가요. 아셨죠? 대부분 이렇게 안 가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급등 나오고 있는 2차전지 리튬 걔네들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반등 나왔다가 떨어지다가 반등이 세게 나오죠? 그러면 떨어진 다음에 언제 다시 올라올 줄을 몰라요.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런 것처럼 또 몇 달 동안 또 그 아무도 없는 그 사막, 광야 같은 데서 그냥 가만히 있으셔야 돼, 혼자서. 그런 짓을 왜 해? 그죠? 네. 하지 말라는. 그 전기차 쪽이나 지금 그쪽에 뭐 호황이라고 하는데 호황 아니잖아요. 그건 불황이고. 반도체 쪽은 호황이라고 하는데 이미 앞에서 선반영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반도체 관련주들 작년 말 올해 초에 많이 갔잖아요. 그게 뭐예요? 네. 이미 땡겨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일상생활 비유로 따지면 카드, 신용카드가 물론 이제 다음 달에 갚을 여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카드를 긁죠. 근데 다음 달에 갚을 그 카드 값을 낼 능력이 안 되는데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 미래 거를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반도체하고 이거는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2차 전지는 다음 달 걸 땡겨 쓰는 정도가 아니라 쟤네는 한 몇 년치를 먼저 땡겨 쓴 것 같아요. 그만큼 앞에서 해먹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네, 그래서 그쪽은 하지 말라고 한 거고, 코로나 관련주 이런 바이오주들은 제가 하라고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게, 차트를 좀 크게 볼게요. 자, 보세요. 일단 이제 그린생명과 이게 지금 코로나 관련주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수젠텍이었어요. 수젠텍도 저희 단톡방에서 나갔던 건데, 수젠텍이나 휴마시스 이쪽은 뭐예요? 진단키트.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요즘에 자꾸 바이오 이쪽을 자꾸 강조를 하죠. 왜? 돈이 이쪽에만 있어요. 다른 테마가 별로 없어요. 뭐 원전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트럼프 수혜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가만히 있겠어요? 해리스 얘기 좋은 얘기밖에 안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시간 끌고 있고, 이스라엘, 이란, 중동 전쟁 수혜주 지금 가만히 있죠. 오늘 아침에는 이제 로이터나 이런 데서 또 이상한 기사 나오고, 바이든 대통령이 또 이상한 소리 해갖고 종목들이 좀 장중에 아침부터 흔들렸거든요.
뭐 이스라엘이 휴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뭐 그런 거 있어요. 시간상 넘어갈게. 그리고 아침에 이제 중동 전쟁주들이 아침에 하락 출발해갖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뭐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 임박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 휴전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또 그 설명을 하려면 또 10분 이상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못 간 거예요. 원래 갔었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랑 이란 겁쟁이들하고 그걸 그대로 쓴 로이터 얘네들하고 요즘 로이터에서 오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만한 게 없으니까 지금 뭐가 가요? 바이오 쪽에서 진단 코로나가 지금 계속 이제 유행이 지금 더 저기 되니까 코로나 확진자 확산되니까 이쪽에 계속 가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진단 키트 위주로 가다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이제 풍기 현상 못 구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뭐 8월 말까지 지금 더 지속될 8월 말에 이제 코로나 확진자 고점을 찍을 것 같아요. 확진자 증가세가 8월 말쯤 돼서 꺾일 것 같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뭐도 갔냐면 이제 광복절 연휴 전후로 해서 학생들이 이제 지금 방학이었다가 개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메가인디도 급등했다. 이거 왜 갔어요? 온라인 교육 수혜죠. 코로나 확진자가 많으면은 학생들 집에서 온라인 수업 받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가 때문에 올라간 거죠. 그렇죠? 더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학생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온다.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지만 지금 어린이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오는 거는 애들이 그걸 많이 걸려서라기보다 하도 뉴스에서 코로나 이러면서 자꾸 얘기가 나오니까 자식 걱정을 한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코로나네요 라고 그렇게 이제 뭐 진단을 받았겠죠. 즉 검사를 많이 맡아서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난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주식하는 우리 입장에서 중요한 건 사람들이 동요하고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거예요. 그러면 테마주는 간다 이거죠.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면은 치료제 이런 것도 막 사재기 하거든요. 지금 이제 그 화이자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팍스로비드인데 그거와 관련된 화이자 관련주들이 몇 개 보여드릴게요. 그린생명과 저희 방에서는 여기서 이날 다 팔았어요. 다 팔고 이제 끝냈거든요. 그리고 다른 데로 이사 갔어요. 우리 현대는 어디로 이사 갔는지 아실 거예요. 팔고 나서 이제 이사 갔다고 다른 종목. 근데 어제 제가 그랬잖아요. 웃으면서 이거 마이너스 한 10% 급락하는데 이거 괜찮은 거라고. 시간에서 막 움직이는 거 얘기해드렸죠, 그죠? 네. 괜찮다고. 올라갔다고. 아침에 8% 뛰더니 바로 상한가 가버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화이자 수혜주. 그 다음에 서울제약. 지난주에 그 그린생명과학이랑 상한가를 같이 간 게 이 친구인데 여기 상한가는 못 나왔지만 어쨌든 16% 급등 마감. 괜찮죠? 차트 흐름이 똑같죠? 이틀 동안 그냥 조용히 꾹 누른 거예요. 왜 눌렀을까요? 여기서 그냥 치고 나가버리게 되면 단기 과열, 뭐 투자 경고 종목 이런 거에 걸려버리니까 수익 조절을 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뭐 핸들링을 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안 간 거 제주반도체는 뭐 됐고 제일약품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거래가 푹 들어왔네요, 그죠? 그 다음에 파미셀 뭐 이것도 된다고는 해요. 거래가 별로 없다. 대한약품이 좀 유명하죠. 여기는 거래는 있는데 아주 꾹 눌러놨어요. 바닥에 있는 애들이에요. 유한양행도 되긴 되는데 뭐 88,000원짜리인데 이런 거 사시겠어요? 신고가 흐름이긴 한데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린생명과 서울제약이 1등, 2등을 다투고 있다. 제약품이 차트를 좀 잘 만들어 놓은 케이스긴 해요. 확 들어서 누르고 있죠. 오늘도 3% 살짝 뛰어요.
이게 화이자 관련주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 보면은 셀리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 상한가 되게 많이 나왔죠. 제가 조심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올라가면요 99.98% 개잡주예요. 회사 분석할 필요도 없죠. 막 나가 떨어지다가 보세요. 도대체 바닥이 어딘지 떼굴떼굴 어디가 도대체 끝이. 코로나 때 잠깐 올라갔었을 때 이때 가격이 128,000원이래요 128,000원. 어디까지 갔을까요? 저점 1,700원. 이러다가 예? 갑자기 이렇게 오른다고 1,700원에서 지금 13,000원이거든요 그것도 상한가요. 한 번 더 강조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10중 8구 개잡줍니다. 그래 못 보던 거리가 터지죠? 그러면 이런 거는 근처도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황제주가 아니에요. 황제가 아니라 나중에 이제 비명 행사에서 이제 행사주라고 그래요. 행사주. 비명 행사. 이런 걸 개잡주라고 그래요. 기업 분석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런 거 보여드리면 이제 부러워하실까봐 안 보여드릴까 하다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뒤에 보면 에클론 이런 거 있거든요. 이런 거에 이제 최근에 그죠? 좀 과하게 빠졌다가 확 올리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아이진 들었다가 눌림목이죠. 자 뽑고 살짝 돌리다 또 뽑고. 그러니까 눌림목이 자꾸 반복되면서 올라오는 게 아이진이에요. 이 친구는 옛날에 올라갈 때 보면은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이에요. 자박자박 잘 올라가는 스타일. 그러니까 들었다가 놓고 눌림목을 반복하면서 올라가는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올라갈 때도 보면 들었다 놨다 그러니까 바이오주들이 되게 잘 갈 때 이 종목도 잘 갔었거든요. 옛날에 우리 방에서도 이때쯤에 한번 공략을 했었어요. 여기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아무튼 되게 바르게 가는 이런 유형들은 개잡주가 아니죠. 근데 자 보세요. 반도체하고 2차전지 제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하라고 그러죠. 여기도 낙폭과대 되게 심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몇 년째 떨어졌냐? 4년째 조정입니다. 4년째. 고점이 대부분 20년도 아니면 21년도예요. 21년이라고 해도 21, 22, 23, 24 4년 동안 바닥에서 그냥 완전 다 말라 비틀어질 정도로 그러고 있다가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서 걱정할 게 뭐 있어. 그죠? 정말 하다가 물려버리면 그냥 들고 가도 되겠다 진짜. 근데 물리지는 마세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죠? 여기 3,000원 잡고 지금 4,000원이니까 30에서 40%밖에 안 올라왔어. 그 다음에 신풍제약 옛날에 이거 코로나 때 뭐 대단했잖아요. 신풍. 그래서 근데 코로나 때 올라간 거 다 까먹었어요. 조정 몇 년 받았어요? 3년, 4년. 그런데 반도체는 지금 조정 얼마나 받았어요? 그냥 대충 얘기할게요. 4개월. 4개월. 전기차는 그렇게 몇 배씩 가고 10배 이상 가고 1년. 거기 딱 1년 됐어. 만 1년. 걔네는 더 받아야 돼.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쪽은 이제 바닥인지 아닌지 확인이 안 되고 업황도 불황이고, 반도체는 이제 앞으로 좋아지긴 하겠지만 너무 빨리 땡겨서 이제 저기 카드 쓰듯이 땡긴 거니까 그쪽보다 이쪽이 더 안전하다니. 그리고 돈이 여기 들어와 있고. 아셨죠? 그 다음에 현대바이오 이런 거. 이게 뭐냐면 다 신풍제약도 그런데 월요일날 상한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마이너스 11%짜리 음봉 때려놓죠. 이게 가짜 음봉이라 이게. 그러니까 어제 이런 걸 되게 다 제가 좋게 얘기한 거, 이런 걸 좋게 생각하시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주식 오래 하면 이거 딱 캔들 보면요 보여요. 쉬는구나. 가짜 속임수.
단기 매매를 옛날에 저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알거든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현대바이오 여기도 뭐 크게 아직 올라간 거 없죠? 이런 식으로 싸요. 이렇게 봅시다. 코로나 때 아무튼 많이 가고 4년을 좀 4년 일동제약 더 떨어질 거나 있습니까? 네? 코로나 치료제 계열 이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런 진원생명과학은 지금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진원생명과학은 아유 유명한 주식이라니까. 코로나 때 저점이 1,300원이었는데 여기가 얼마예요? 여기 한 3만원쯤 돼요. 3만원 돌파했지. 그러니까 20배, 여기는 이제 거의 한 4만원이거든요. 거의 한 30배 가까이 갔어요. 대단했어. 대단했다. 지독한 조정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부활하는데 뭐 이때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었고 되게 심각한 상황이었으니까 이때는 이만큼 갔지만 지금 이만큼 가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만 놓고 보면은 지금은 과열돼서 지금은 살아가고 싶진 않아요. 네? 2,000원 정도에서 지금 4,000원대까지 올라온 거기 때문에 추가 단기 상승이나 이런 건 충분히 나올 수는 있는데 여기서 올라온 것만큼 쉬지 않고 바로 간다? 그거는 좀 어렵겠죠. 네. 이쪽은 잘못하시면 물릴 수 있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올라갈 때는 되게 시원시원해요. 정말 남자다워요. 올라갈 때는 이게 코로나 때 팬데믹 터지기 전부터도 막 시원하게 쫙 걱정 안 해도 돼. 올라갈 때는 그냥 다 해줄 것 같아. 떨어질 때는요, 떨어질 때 확실해 그냥 팍팍 때려버려. 아시겠죠? 이런 스타일이라. 하여튼 세요. 상한가를 먹고 싶으면 여기 하한가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세네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거 이거하고 이제 뭐 진매트릭스 이런 거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응? 진매트릭스. 이것도 옛날에 보면 옛날에 비하면 뭐 아직 별로 안 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생각 드시죠, 그죠? 네. 근데 얘도 지금 최근 가격으로 따지면 2배에서 올라왔고요. 그리고 떨어질 때 잘 보시면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올라갈 때 똑같아.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급락 반등, 급락 반등, 급락 반등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올라갈 때 똑같이 거래가 터지면서 급등 급락, 급등 급락, 급등 급락 이렇게 가요. 쉬워요. 이렇게 가요. 대깔꼬마니.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게 여기에서 만약에 호재가 생겨 나왔다. 그러면 이제 각도가 여기 아니라 확 들겠죠.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죠. 아셨죠? 이렇게 가는 거의 이렇게 가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 단축되거나 약간 늘어지거나 뭐 그런 차이죠. 지금 이제 코로나 관련주 쪽에 이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은 관심이 별로 없지만 돈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광복절 끝나고 나서도 이쪽에서 계속 돈이 돌 걸로 보이거든요. 이쪽에서 이제 수익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한 종목을 들고 야 코로나 때 이거 몇 배 간 건데 지금도 그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수익이 10%, 20%, 30% 심지어 50% 났는데 안 팔고 버틴다? 그거는 바보예요. 왜? 그때는 코로나라는 걸 처음 우리가 만났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간다고요? 에이. 근데 아까 제가 셀리드라고 저 계잡주에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하죠, 그죠? 제가 침 뱉은 거야 아까. 왜 거기다 그 정도 침을 뱉었냐? 꼭 4배 이상 급등하는 게 하나 나와요. 4배. 그러니까 바이오주나 뭐 이런 갈 때 옛날에 전기차도 그랬고 요번에 반도체도 올라갈 때 이랬거든요. 엔비디아 수혜주들 꼭 4배 이상, 한 4배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한 종목이 4배 이상 막 그냥 급등하는 게 있어요. 실제 그걸 따라가는 종목들이 나와요. 사람들이 이제 뒤에 가는 후발주를 잡고서 얘도 걔만큼 4배 이상 갈 거야 라고 사서 버티거든요. 대부분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한두 개만 그래요. 한두 개. 나머지는 그거에 반의 반도 못 가요.
특히 뒤에 가는 애는 더 그러겠죠, 그죠? 그러니까 뒤늦게 들어와서 욕심을 내는 거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지금 상당 부분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앞에 게 예를 들어서 2배 갔다, 즉 100% 수익 났다. 그러면 얘는 30%, 20% 먹고 끝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 갈 때 전철 타고 가요? 아니면 뭐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 타고 간다 칩시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 가는 버스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지금은 갈아타는 거예요. 환승. 갈아타고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갈아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야지 그냥 하나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 수익 나기가 사라져요. 아시겠죠? 사람들이 또 불안해가지고 중간중간에 투매를 좀 세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견디신다고 지금.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이오주로 만약에 수익을 내려고 하신다 그러면 단기 수익으로만 하시면 돼요. 단기 수익. 그러니까 뭐예요? 적당히 본인이 원하는 그 단기 수익, 그 정도의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고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종목. 아까 그린생명과 이런 거 팔고 저희 방 딴 걸로 갔다 그랬죠? 다른 걸로 갔어요. 다른 거 들고 있다니까. 자신 있으니까 그대로 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란이랑 이스라엘 전쟁 수혜주는 이란이 지금 2주째 지금 보복 못하고 저러고 있거든요. 원래 저럴 거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뭐 치졸하죠. 하여튼 이스라엘 욕하는 게 이란을 욕하는 겁니다 지금. 저기 이제 조만간 하긴 할 거예요. 뭐라도 칼은 뽑아야 되니까. 그럼 이제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 거고. 바이오주 쪽은 지금 바로바로 돈이 돌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겠죠. 이럴 때 그러니까 갈아타는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다. 한 번도 얘기되지 앞에 뭐 셀리드처럼 뭐 3배, 4배, 5배 상관이 있는데요. 얘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요? 네. 만약에 제 친구야 이거 제2의 셀리드 같은데 너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저는 그 친구를 당분간 수신 차단을 걸어 놓겠습니다. 왜? 내 머리를 아프게 하는 나쁜 놈이니까 저는 일시적 수신 차단을 걸겠습니다. 네.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는 지옥시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들보다는 그래 돈이 도니까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해드렸잖아요. 처음에 진단키트, 그 다음에 치료제 동났다고 막 이러죠. 사람들이 자꾸 심각하게 생각을 하네요. 그럼 앞으로 마스크도 많이 끼고 다니고 조심하겠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슬슬 한번 보세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길에서 더워 죽겠는데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이 있나 없나? 늘었을걸? 마스크 다음에 또 가는 게 있죠. 마스크 전에도 가는 게 있고. 그런 식으로 잘 보시라는 거예요. 뒤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짧게 먹는 게 맞다. 그 단기나 이제 스윙으로만 공략하시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 스윙으로 공략하는 라이브 문자반도 있고 단기로만 이제 짧게 이제 빨리빨리 돈을 더 빨리 돌게 만들어 드리는 이제 그 단기 문자반도 있으니까 둘 중에 편하신 대로 들어오셔서 하시면 돼요. 스윙은 누구한테 좋냐면 직장인들한테 제일 좋아요. 가정주부들한테 제일 좋고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도 특히 퇴직하신 분들한테 제일 좋고. 근데 이제 난 조금 더 한 10% 이내 10% 전후에서 그냥 팔고 난 다른 거 사고 싶어요. 그럼 단기 문자반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내 성향이 단기잖아요. 그거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네, 얘기해 드릴게요. 들어오실 때 난 내가 스윙 좋아하는지 단기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간단해요. 주식을 사셨어요. 자, 한 2분 안에 끝내드릴 테니까 이거 듣고 나가세요. 주식을 샀는데 10%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근데 그게 그 종목이 조금 더 올라가다가 다 떨어졌어요. 수익이 사라졌어. 10% 정도 났던 수익이. 그때 가슴이 너무 아프다. 너무 힘들다. 잠이 안 온다. 그 돈 못 챙겨서 너무 섭섭하고 눈물이 난다. 그러면 그분의 성향은 100% 단기입니다. 그럼 어디로 들어와야 돼? 단기 문자만. 근데 5% 10% 수익 났을 때 잘라냈는데 이거 뭐 먹은 것 같지도 않고 왜 밥 먹었는데 속이 좀 허할 때 있잖아요. 허하고 좀 이건 뭐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러면 스윙이세요.
아시겠죠? 스윙이라고. 스윙 안에는 단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도에서 안 팔고 다 들고 갈 거야. 그러니까 단기로 팔 수 있는데 안 팔고 들고 갈 거야. 조금 더 가지고 가서 좀 더 붙여서 팔아야지. 그게 스윙이야. 내 성향 파악하는 거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내가 단기인데 나 스윙하고 싶어요. 아니요. 단기 성향이면 단기를 질릴 때까지 열심히 하시면 나중에 그게 질리거든요. 그러면 스윙으로 넘어오게 돼 있어요. 그 단계에서 넘어와야지 막 10% 수익 났던 거 막 사라졌는데 가슴이 막 메여요. 막 가슴이 아리고 막 첫사랑이랑 헤어졌을 때처럼 막 가슴이 아려. 내 돈 이러면서. 근데 갑자기 그분한테 스윙을 시킨다? 그분 돌아버려요. 계좌에 돈이 잘 도는 게 아니라 본인 머리가 돌아버려요. 단기 성향은 단기 매매 열심히 하세요. 질릴 때까지. 어우 지겨워. 그 소리가 나오면 스윙으로 오시면 잘해요. 잘한다니까. 근데 스윙인 사람한테 단기 매매 시키죠. 미칠라 그래요.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그 스윙을 계속 하다 보면 좀 짧게 좀 하고 싶은데 그 단기를 조금 섞어서 하면 되거든요. 다 방법이 있어요. 들어오시면 해결이 되니까 혼자 하지 말고 들어오세요. 요즘에 그 주식하는 사람들이 되게 애를 먹는 게 뭐냐면 뉴스 보고 주식했다가 다 망하거든요. 왜? 돈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저는 정확하게 짚어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실력을 좀 키우고 싶으시면 라이브 쪽으로 들어오세요. 라이브에서는 저녁 방송 때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과 더 많은 내용과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녹화 방송도 항상 남겨놓고 있고요. 라이브 쪽에 참고하시면 돼요. 네. 자, 그렇게 하시고 벌써 시간이 40분 넘었네요. 제 뒤에 김 실장님은 오늘 개인 사정이 있으셔서 방송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아무튼 이제 지난주에 이제 월요일날 폭락으로 시작해서 지금 한 2주째 회복이 잘 되고 있는데 회복이 되게 빠른 겁니다.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시고 내일 이제 광복절 의미 있는 공휴일인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이제 공휴일을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시장이 오늘 약간 맹탕이었어요. 근데 이제 금요일날 되면은 더 좋아지겠죠, 그죠? 네. 저희도 이제 오늘 원래 오전에 주식을 다 사는데 오후 늦게 코로나 관련주를 또 하나 사드렸어요. 왜 샀겠어요? 최근에 추천 나가는 게 다 거의 코로나 쪽, 아니면 중동 전쟁 쪽인데 최근에 거의 바이오 계열이에요. 코로나 쪽. 왜 그럴까요? 돈이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혼자 힘드신 분들은 혼자 하면 힘드신 분들이 아니라 혼자 하면 힘드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들 내일 편안하게 푹 쉬시고 저는 금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